뾱뾱이라고도 하고 에어캡이라고도 하잖아요. 그거 붙이는 영상들이 엄청 많은데 그것만 해놓으면 외풍 잡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주변에서 새 나오는 외풍을 잡는 데는 다른 제품들도 같이 혼용해서 쓰시는 게 난방비를 절감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이소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제품들인데요. 이거는 외풍이 심한 집들이 아무리 난방 온도를 올려도 추우니까 계속 온도만 올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데들은 외풍으로 찬 공기가 자꾸 들어와서 난방 효율이 떨어지는 거다 보니까 차단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래된 샤시에는 틈을 막아준 미세모라는 게 많이 부식이 돼서 그쪽으로 바람이 많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오래된 집들은 외창들이 많아요. 샤시가 한 겹으로 돼 있어서 그 사이로 외풍이 많이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창 틈 쪽에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 부분을 보수해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죠. 에어컨을 달았다가 이제 철거를 하시거나 하면 그 에어컨 배관이 지나간 곳에 구멍이 횡하니 뚫려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도 많이 찬 공기가 들어옵니다. 그 부분을 테이프라든지 이런 걸로 간단하게 막아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바로 외벽이랑 붙어있는 방에서 외풍이 더 심하게 들어오죠. 베란다가 바로 외벽이랑 붙어있는 공간이니까. 그래서 베란다를 이렇게 두는 이유가 안쪽에 샤시를 더 덧대서 외부 공기가 좀 덜 들어오게끔 해주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겁니다. 요즘 유튜브에 소개가 많이 돼요. 뾱뾱이라고도 하고 에어캡이라고도 하잖아요. 그거 붙이는 영상들이 엄청 많은데 잘못된 것 같고요. 뽁뽁이도 분명 냉기를 차단하는 데 있어서 도움은 되는데 그 주변에서 새 나오는 외풍을 잡는 데는 다른 제품들도 같이 혼용해서 쓰시는 게 난방비를 절감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이소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제품들인데요. 이거는 뾱뾱이 에어캡이라고 하는 거 5,000원, 창 틈막이 3,000원이고요. 풍지판이라고 하는 제품 1,000원입니다. 9,000원 정도 들었는데요. 이걸로 외풍 차단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에어캡 붙이는 거 보여드릴게요. 집에 간단하게 분무기 있는 거 창문에다 도구를 해줍니다. 다이소에서 한 노래 5,000원 하는 에어캡 제품입니다. 여기에 유리랑 샤시랑 접합되어 있는 실리콘이 있어요. 이것이 안 잘릴 수 있도록 조심해서 사이즈에 맞춰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분무기에 세제라든지 뭐 물풀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섞어서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또 이제 봄이 지나면 뜯어야 되잖아요. 청소하시기 힘드시니까 물만 뿌려서 해도 충분히 접착력이 있어서 잘 붙어 있습니다. 에어캡은 시공이 됐고요. 창틈막이랑 풍지판 한번 시공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먼저 풍지판이라는 제품인데요. 이쪽으로 한번 찍어주시겠어요? 풍지판이라는 제품은 이 틈에서 들어오는 공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쪽 좌우 대칭으로 되어 있어요. 한쪽이 좁고 두 개는 왼쪽이 좁고 이런 식으로 위아래 구분해서 나온 거니까 잘 맞춰 쓰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 밑에는 이게 맞겠죠? 맞춰서 뒤에 양면 테이프가 달라져 있으니까 뜯으시고 이거를 위를 꺾어주시고 너무 꽉 밑으로 밀착시키면 열 때마다 소리가 나니까 살짝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발라주시면 그리고 방향이 반대인 거를 준비하셔서 위쪽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제 창 틈막이 제품입니다. 이 공간, 이 사이 공간에서도 바람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걸로 마감을 해주시면 외풍 차단이 완벽하게 되어집니다. 겨울철에 습도가 좀 높아야 난방이 원활하게 잘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40도에서 60%의 습도를 유지를 해주시면 가스비를 절감하면서 난방을 극대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바닥이 식지 않도록 러그라든지 이불 이런 것들을 깔아 놓으시는 것도 그 열 손실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암막 커튼도 이제 창문 자체에서 다이렉트로 들어오는 냉기를 좀 바람을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하니까 도움이 된다고 봐야죠. 이런 보일러실에는 보통 외창으로 많이 설치가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에어캡이라든지 창문 틈막이라든지 풍지판이라는 이제 레일 같은 데에서 바람이 나오는 곳을 막아주는 그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걸로 같이 3가지 정도 시공을 해 놓으시면은 외풍 많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난방 효율을 높이려면 일단 집에 가습기 같은 거 좀 틀어 놓으셔서 습도를 40에서 60% 정도로 맞춰주시면 난방 효율이 많이 높아집니다. 보통 20도에서 23도 정도가 실내 적정 온도라고 보시는데요. 20도 정도는 조금 추울 수가 있어요. 겨울철 실내 적정 온도는 20도에서 23도 사이 정도 됩니다. 가스비를 아끼시려면 방바닥 온도를 좀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덜 돌아간 만큼 가스비는 절약이 되는 거고, 온수 매트나 카본 매트 같은 이런 제품들로 보조 난방을 하시면은 더 절약이 되는데요. 온수 매트가 전자파가 없다고 이렇게 방송이 자꾸 나왔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게 온수 매트 본체 보일러인데요. 이 제품에서 전자파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용하실 때는 이 매트하고 좀 멀리 떨어지게끔, 사람이 누웠을 때 근처에 없게끔 놓고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전기장판도 마찬가지고 난방되는 방바닥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위에 러그나 이불 같은 걸 깔아주시면은 열 손실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이 열 변화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기장판이 없는 저쪽이 지금 붉게 표시되잖아요. 27도 정도. 아까 전에는 엑셀 배관이 지나간 게 뚜렷하게 나왔었는데 지금 1시간 정도 꺼놓으니까 전체적으로 좀 흐릿해졌어요. 그리고 이쪽이 전기장판입니다. 전기장판도 지금 잔 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저 안에 있는 물이 데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전기장판 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기장판을 한번 들어보시면 이 밑에 온도가 지금 40도가 넘어요. 보일러를 끈 상태지만 아까 전에 돌아갔던 그 난방수가 식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장판을 쓰시든 집에 보일러 난방을 하시든 바닥에 러그나 이불 같은 걸 좀 깔아 놓으시면은 열 보존이 엄청 높아집니다. 네, 온도도 표시되죠? 27도, 28도, 41도. 지금은 다시 난방수 75도로 난방을 지금 돌리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열이 올라오니까 엑셀 배관이 지나간 곳은 뚜렷하게 지금 열 변화가 오죠. 78도. 온수 매트 같은 걸 깔아 놓으신 밑에는 이렇게 열이 엄청 높아요. 무려 41도, 43도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열 보온이 잘 되니까 러그나 이런 이불 같은 걸 깔아 놓으시는 게 열 손실을 막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 공간, 온수 매트가 없다 그러시면 저 공간에 러그를 까셔도 되고, 집에서 덮는 이불 같은 걸 깔아 놓으셔도, 난방수 온도를 조금 많이 낮추신 다음에 저 위에서 주무신다거나 하면 온수 매트 온도만 좀 더 올려서 쓰시면 더 가스비가 절감되는 방법 중에 하나죠. 요즘엔 전기장판을 많이 안 쓰세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전자파 걱정 없는 온수 매트라고 하는 게 이제 회사별로 나왔는데, 저기 보시면 온수 매트는 바닥에 지금 매트가 있고 온수를 돌려주는 보일러가 옆쪽에 하나 있습니다. 저거를 사람 머리 쪽과 반대에 좀 멀리 두고 쓰시는 게 가장 좋아요. 저기에서 전자파가 많이 나오거든요. 온수 매트 자체에서는 안 나오지만 저 보일러 자체에서 전자파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 보일러 자체는 좀 최대한 멀리 놓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전기장판은 그 열선이 지나가서 데피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온수 매트는 저 안에 있는 히터가 물을 데펴서 그 물이 순환되는 방식이라 화재 위험은 없습니다. 온수 매트나 카본 매트를 같이 사용을 하시면 실내 온도 1, 2도 높여놓은 거와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요. 가스비, 난방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겨울철에 찬물 온수 배관이 많이 어는 집들이 있어요. 그런 집들은 그 수도를 안 오게 하려면요, 레버를 온수 쪽으로 다 갖다 놓으시고 온수보다 조금 안 되게 갖다 놓으신 다음에 물을 약하게 틀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자체에서 찬물과 온수가 동시에
나오는 시스템이라 보일러를 통해서 나오는 물하고 수도 계량기에서 직접 오는 찬물관하고 두 개 다 얼지를 않는 원리죠. 물을 너무 많이 틀어놓으시면 수도세도 많이 나오니까 30초 정도 틀어놨을 때 종이컵 하나가 가득 찰 정도로 틀어놓으시면 동파 방지에 예방이 됩니다. 이게 수도 배관, 온수 배관, 찬물 배관 다 연결이 돼 있어서 끝부분에 한 군데만 틀어놓으면 나머지는 다 안 얼어요. 변기가 자꾸 어는 집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네이버나 이런 쪽에 양변기 사이펀이라고 치면 아마 나올 건데 그 제품을 그 빨대같이 생겼어요. 디귿자로 된 빨대같이. 거기에 물을 채우시고 이 수조와 이 물 빠져나가는 공간에 중간에다 꽂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변기 안에 있는 물이 조금씩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물 빠져나간 만큼 이 볼탑이 내려가면서 조금씩 물을 채우게 돼요. 그러면 이쪽으로 공급되는 물 자체가 얼지를 않는 거죠. 그 집의 수압에 따라서도 온수가 잘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수압이 너무 세면은 보일러를 그냥 통과해 버리기 때문에 온수가 차가워졌다 뜨거워졌다를 반복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보일러 밑에 보면 찬물 들어가는 쪽에 밸브가 달려 있거든요. 그 밸브를 약간 잠그셔서 수압을 줄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온도 설정 온도가 온수 설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대성은 37도부터 60도까지 설정이 가능을 해요. 이 온도를 너무 낮춰 놓으셔도 온수가 안 나오고 미지근하거나 차갑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10,000원도 안 드는 다이소 제품으로 외풍 차단하는 방법을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우리 집이 외풍이 심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따라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난방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